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자율주행 기술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소식들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동전의 다른 면이라고 할까요? 이 첨단 기술이 현실에 적용되면서 생기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에 나오는 산타모니카 지역 사례인데요. 웨이모 자율주행 택시랑 주민들 사이에 소음 때문에 갈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갈등의 핵심 원인이 뭔지, 또 주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웨이모나 시 당국 입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자율주행 같은 기술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어떤 고민거리들을 던져주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사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문제가 시작된 곳이 산타모니카의 한 주택가예요. 유클리드 스트리트랑 브로드웨이 교차로 근처인데 올해 1월부터 웨이모 충전소가 운영되기 시작했대요. 근데 차량이 50대가 넘게 거기서 충전하고 대기하고 그런다는 거죠. 24시간 내내요. 진짜 문제는 그 연방 규정 때문에 전기차가 후진할 때 꼭 내야 하는 경고음이에요. 이게 뭐 거의 배송 트럭 소음 수준이라고 하니까 밤낮 없이 울려 퍼지니까 주민들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그 근처 사는 다리우스 부룬이라는 주민분은 처음엔 와, 기술 멋지다 했는데 소음이 딱 시작되니까 이건 좀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대요. 심지어는 차가 없을 때도 그 경고음이 막 들리는 것 같다는 그런 환청을 호소하는 주민까지 있다고 하니까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주민들 불만이 그냥 뭐 불편하다 수준을 넘어서 아예 행동으로까지 이어진 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이른바 웨이모 쌓기, 스태킹 더 웨이모스라는 방법을 썼다고 해요. 이게 2023년에 샌프란시스코 활동가들이 교통콘으로 센서 가리고 했던 코닝이랑 좀 비슷한 방식의 저항운동인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충전소 들어가는 길목에 주황색 교통콘을 놓거나 아니면 자기 차로 입구를 막아버리고요. 심지어는 차 다니는 길에 그냥 서 있거나 아주 천천히 걸어서 운행을 방해하는 식으로요. 이게 그 효과가 있었는지 웨이모 쪽에서 경찰을 최소 6번이나 불렀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주민에 대해서는 임시 접근 금지 명령까지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하네요. 주민들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와, 주민들 저항이 정말 거셌군요. 그러니까 웨이모 측에서도 가만히 있진 않았겠네요. 뭔가 대응을 했겠죠. 네, 맞습니다. 웨이모도 여러 가지 완화 조치를 하긴 했어요. 예를 들면 충전소 직원들 근무 시간을 좀 제한하고 청소 장비도 더 조용한 걸로 바꾸고 그리고 뭐 방음벽 효과를 기대하면서 대나무 같은 것도 심었다고 하고요. 또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청소 금지, 골목길에서는 차량 속도 시속 10마일 이하로 제한, 뭐 직원들 소음 자제 요청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응은 여전히 좀 차갑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른 씨는 이런 조치들을 뭐랄까 돼지에게 립스틱 바르는 격이라고까지 표현했다던데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소음 문제 해결에는 좀 부족하다. 뭐 이런 거겠죠. 네, 정확합니다. 사실 시 당국 입장도 좀 난처해요. 이게 웨이모가 시에 직접 허가를 받은 게 아니고요. 충전 인프라 허가를 받은 다른 회사, 볼테라라는 곳에서 부지를 빌린 거라서 시에서도 설치 사실을 좀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확인을 해봤더니 소음 수준 자체는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아서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캐롤라인 토로시스 시장 권한 대행도 뭐 주민들의 조용한 환경을 누릴 권리에는 공감하지만 이게 또 연방 규정상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소리라서 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 이런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복잡한 도시를 스스로 운전하는 그런 첨단 차량을 만들었는데 정작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단순해 보이는 이 소음 공해 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주민들은 계속 아니 왜 더 조용하게 작동하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는 없는 거냐 이렇게 묻고 있고요. 크리스토퍼 포츠라는 또 다른 주민은 소음 줄여달라고 온라인 청원까지 시작해서 100명 넘게 서명도 받았다고 하죠. 이게 정말 기술적인 한계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제 생각에는 기술적으로 아주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 안전 규정을 지켜야 하는 의무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그 조용히 살고 싶은 환경권 사이에서 좀 충돌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산타모니카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예전에 주차장에서 웨이모 차들이 막 엉켜가지고 서로 경적 울리고 그래서 주민들 불만이 터져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시가 웨이모 확장 운영에 대해서 소송까지 제기했었죠. 뭐 비록 기각되긴 했지만요. 결국 이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율주행차 같은 이런 신기술을 도입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지역사회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그 영향을 미리 좀 예측하는 게 정말 필수적이라는 거고요. 둘째는 기술 발전 속도하고 기존 규제, 특히 이제 안전 규정과 주민들 생활 환경 보호 사이에서 어떻게 좀 균형점을 찾을 거냐 하는 과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충전소 같은 시설들 위치를 정할 때 처음부터 좀 주거지역보다는 산업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곳을 고려하는 그런 도시계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뭐 기술 자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그 기술이 실제로 사용될 때 소음이라든지 이런 생활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사전 평가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오늘은 웨이모 자율주행 택시의 소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통해서 이 첨단 기술이 우리 현실에 자리 잡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예기치 못한 마찰음을 좀 들어봤습니다. 편리함 뒤에는 이렇게 세심하게 고려하고 또 풀어야 할 현실적인 숙제들이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데요. 오늘 다룬 이 소음 문제처럼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점점 더 확산된다면 우리가 지금은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사회적 혹은 윤리적, 환경적인 그런 충돌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뭐 사고 책임 문제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변화, 도시 경관의 변화 같은 것들이요. 어쩌면 지금의 이 소음 갈등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논쟁의 뭐랄까 예고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